전국의 EBS 애청자들 반가워라. 야,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뭘 했어? 이 BTB 용액으로 호흡을 확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실험해봤잖아. 선생님도 호흡하고 금붕어도 호흡하고 그러면서 BTB 용액이 산성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볼 거야. 사실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 그런데 또 이제 문제에, 특히 요즘에 생물 문제의 화학적인 부분을 또 강조한 부분이 물질 대사에서 많이 출제가 되거든. 그래서 호흡을 확인하는데 BTB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가끔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또 호흡을 확인하는 실험들도 출제가 되고 있어.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페놀프탈레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었어. 자, 무색하다가 염기성만 만나면 무슨 색으로 변하더라? 붉은색으로 변하더라. 붉은색으로. 그래서 이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을 알려주는 시약이 되게 되는 거야. 변색 범위 자체가 이 염기성이 아주 강한 염기성일 때 확실하게 변하기 때문에 염기성을 알려주는 그런 그 시약으로서 대단히 좋은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우리 화학2에서 제일 마지막에 또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울 때 각각 이제 그런 시약들의 pH 범위를 배우게 되잖아. 그런데 BTB 용액 같은 경우에는 산성, 중성, 염기성을 골고루 좀 잘 알려주게 돼. 하지만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산성에서 잘 변하는 시약이 돼서 산성을 확인할 때는 메틸 오렌지를 좀 활용하는 게 좋지만 염기성인지 확인할 때는 뭐를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염기성에서 이제 또 액성이 변하는 순간을 잘 체크할 수가 있어. 그런데 BTB 용액은 우리가 지난번에 실험을 하면서도 봤지만 얘가 노초파로 변하는데 조금 어때? 노란색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좀 중간 단계 색상이 있지. 뭐 누르둥딩딩 푸르딩딩 뭐 이런 색상이 있었잖아. 그치? 그런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우리가 중화 반응 실험에서도 잘 이용하는 경우가 무색하고 붉은색의 경계가 아주 명확해. 그래서 붉은색이 순식간에 무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무색으로 변하는 순간 뭐로 바뀌었다는 거, 중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단점은 산성과 중성 구별을 해줘, 못해줘? 못해주더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자, 어떻게 실험을 할 거냐면 일단 선생님이 수산화나트륨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수산화나트륨을 물에다 조금 타볼 거야. 그런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무슨 색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먼저 수산화나트륨을 물에다가 넣어볼게. 그럼 물을 약간 약한 염기성 상태로 선생님 만드는 거야. 자, 근데 이 수산화나트륨은 자, 이것도 소다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거 식소다 절대로 아닌 거지. 얘는 가성소다야. 그리고 먹으면 큰일 나. 먹으면은 혀에 있는 단백질을 다 녹여버려요. 큰일 나게 돼.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자, 그런데 자, 이 수산화나트륨을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 양을 넣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약한 염기성 상태로 이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거든. 이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 자,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을 확실하게 알려줬었잖아. 그치? 그러면 염기성이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이 들어가는 순간, 자, 물이 무슨 색으로 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야.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또 쌤이 어떻게 하면 될까? 빨대로 열심히 익힌 불어 넣어가지고 호흡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런데 쌤이 이미 약간 염기성 상태로 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변화시키려면 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불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이제 그 재미있는 실험으로 오늘은 이산화탄소 덩어리, 이산화탄소 그 자체, 자, 그 자체인 드라이 아이스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드라이 아이스. 이거 선생님, 이거 한 손으로 절대로 못 들어. 들리네. 자, 무지 무거워, 무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얼음도 이만큼 있으면 얼마나 무겁겠냐. 그런데 얼음보다 얘가 밀도가 더 커. 얼음 물에 뜨잖아. 그런데 드라이 아이스는 물에 안 뜨거든. 그리고 절대로 이제 이 드라이 아이스는 맨손으로 만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될지, 그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쌤 손에 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험상의 안전상, 자, 장갑을 끼고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 이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되는 온도가 마이너스 70도시기 때문에 무진장, 자, 낮은 온도인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간다. 자, 보니까,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어? 자, 마구마구 연기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치? 자, 그리고, 봤어? 순식간에 무슨 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나? 무색으로 변하는 거 보이지, 무색으로? 우와,
발라드 부를 때, 자, 선생님 보면서 그때를 연상을 해봐. 연상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럴 때 막 연기 올라오잖아. 그것도 사실은 다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한 거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있지. 얘가, 자, 이산화탄소 아니야. 이산화탄소 눈에 안 보여. 지금 이 연기들은 뭐냐면 진짜 그야말로 구름이야. 구름이 수증기가 응결돼서 생기는 거지. 드라이아이스가 워낙 차가우니까 주변의 수증기의 응결로 인해서 이렇게 구름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이 실험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태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 수증기의 응결로 인한 구름도 볼 수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여기 이 바깥쪽으로 이제 워낙 차갑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와서 승화되는 것을 볼 수도 있어. 자, 그리고 화학적이고 또 우리 생물학적인 의미로서 뭘 알 수가 있었냐면 처음에 붉은색 상태이던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이산화탄소 덩어리인 드라이아이스가 들어가면서 일종의 중화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뭐에서 처음에 붉은색에서 무슨 색으로? 무색으로 변했지. 근데 무색으로 변하는 순간 분명히 관찰할 수 있었잖아. 정말 순식간에 변했잖아. 그치? 중간에 무슨 분홍색으로 변했다가 변하는 게 아니라 확 붉은색이 사라졌지. 그래서 중화점을 알아낼 때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또 많이 쓰기도 하는 거야. 그랬다가 지금은 현재로는 무슨 성 상태가 됐니? 산성 상태가 돼버린 거지. 그런데 산성인 건 얘가 알려주지 못하잖아. 그럴 때 또 어떤 실험을 해볼 수 있냐면 BTB 용액을 살짝 조금 넣어주면은 자, 이거 BTB 용액 원액이었지, 그지? 넣어주게 되면은 자, 지금 물이 무슨 색인 걸 알 수가 있어. 지금 자, 노란색인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러면 현재 얘가 이산화탄소 덩어리인 드라이아이스가 많이 녹아서 산성 상태라는 것을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쥐 한 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자, 여러 가지 많은 화학약품들이 나오고 있어. 자, 쥐는 어디에다 넣었어? 직기병 C에다가 넣고, 플라스크 A, B를 통과한 기체를 직기병 C에다 공급을 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이 직기병 C의 공기를 또 플라스크 D로 나가도록 이제 아주 장치를 정밀하게 했구나.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자. 이 실험에서 일단 A와 B와 D의 역할을 각각 물어봤어. 그런데 지금 보면 A는 어떤 역할을 했겠냐. 일단 공기가 들어오는데 누굴 만났어? 수산화나트륨을 만났지. 자, 이 수산화나트륨이 생물학 영역에서 나올 때는 늘 얘는 뭘 흡수하더라? 이산화탄소를 쏙쏙 다 흡수를 해버리더라. 그지? 가끔 수산화나트륨 말고 딴 놈이 나올 때 있는데 그 딴 놈은 항상 누구지? 수산화칼륨이었지. 수산화칼륨. 그런데 자,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나트륨과 칼륨은 뭐 어떤 형제? 륨륨이 형제, 륨륨이 형제. 그래서 수산나트륨, 수산화칼륨은 거의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생물학 영역에서는 늘 이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한다는 성질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공기가 들어왔는데 공기 중에 있는 0.03% 이산화탄소는 A에서 완전히 다 흡수를 해버려. 그러면 결국 자, 이 A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겠지. 그지? 수산나트륨이 다 흡수를 해버려서.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제거됐는지를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B 플라스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럼 B 플라스크에 뭐가 있냐? 석회수가 있지, 석회수가. 그런데 이 석회수는 항상 뭐를 확인하더라? 늘 이산화탄소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더라. 만약에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다 제거가 되지 않았다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질 거야. 그러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지 않았다는 걸로 B의 역할은 이 뿌옇게 흐려지지 않았다면 뭐가 A 플라스크에서 이미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B 플라스크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뭘 해줘? 자, 확인을 하는 거지. 이산화탄소의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게 바로 B 플라스크의 역할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C에서 열심히 쥐가 뭐 하겠어? 설마 쥐가 강합성 한다고 대답하진 않겠지. 쌤, 얘는 초록색 쥐가 아닐까요? 아니야. 얘 뭐 할까요? 열심히 호흡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호흡을 해가지고 그 호흡한 것이 어디로 호흡한 후의 기체가 D로 가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요 D의 색상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 2번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D는 처음에 무슨 색 상태이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뭐를 만났기 때문에 수산나트륨 용액을 만났기 때문에 염기성이어서 붉은색 상태였다가 무슨 색으로 변하게 된다고? 자,
무색으로 변하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 지의 호흡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마구 발생을 하게 되니까 결국 중성에서 산성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무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야. 오늘 우리 실험에서 드라이 아이스가 바로 쥐와 같은 역할을 한 거야. 드라이 아이스도 뭐를 공급했니?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했다는 거야. 자, 오늘은 정말로 이 쿨하고 판타스틱한 실험을 봤는데 진짜 이 하얀 연기, 근데 이건 또 뭐야? 상태 변화를 본 것이었는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와서 응결되는 구름 생성 원리, 오늘은 지구과학 실험까지 같이 본 거야. 그래서 이 구름의 생성 원리도 같이 볼 수가 있었었고, 또한 자, 페로프탈렌 용액이 정말 순식간에 색깔이 변했었지. 중간 색깔 나타나지 않았어. 붉은색과 무색의 중간 색깔 없이 그냥 딱 어떻게 되디? 아예 이제 붉은색에서 무색으로 확 변해버리는 거야. 그 변해버리는 순간 액성이 바뀐 거지, 그지? 그래서 또 중화 적정 실험에 이 페놀프탈렌 용액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야. 페놀프탈렌 용액 어떻게 색깔 변했더라? 무색하다가 염기성을 만나면 무슨 색? 붉은색. 오늘 우리 실험에서는 자, 수산 나트륨을 넣어서 붉은색 상태에서 드라이 아이스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서 중성으로 가면서 무색. 근데 이산화탄소 계속 공급됐으니까 결국 산성이 되었을 거야. 그지? 그런데 자, 페놀프탈렌 용액은 또 특징이 산성과 중성은 구별할 수가 없었지. 그지? 그래서 이런 지시학의 성질도 같이 한번 파악해 놓고, 자, 이렇게 물속에 드라이 아이스 이산화탄소 공급할 수 있었어요. 또 호흡으로도, 금붕어의 호흡, 사람의 호흡으로도 이산화탄소 공급할 수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실험으로 또 확인할 텐데 탄산수소 나트륨, 이 탄산수소 나트륨 물속에 넣어줘도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서 그 이후에 수초를 넣어주게 되면은 광합성을 잘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앞으로 또 실험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생물의 개념 눈으로 확인하고 머릿속에 팍팍 집어넣는 거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 사랑하는 EBS 애제자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자.